이제 드디어 진짜 드디어 마지막 이론 수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줬다는 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정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영상을 제가 또 보면은 진짜 내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이제 아마 혼자 볼 것 같은데 우리 민창 학생 정말 네 칭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전자계산기 기능사 필기 한번 취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그 컴퓨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CPU는 하는 일이 뭔지, 그 메모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운영체제가 하는 거였고요. 그럼 이제 이때까지 안 한 거, 우리 입출력 장치는 따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는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런 제어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방법이 총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왜냐면 시험에 이 4가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4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CPU는 뭐냐면 중앙 처리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입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CPU는 속도가 어떠냐면 굉장히 빠르고요. 입출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느립니다. 프린터기 출력시킬 때 얼마나 느립니까? 사람이 키보드 치는 거 얼마나 느립니까? 근데 CPU가 그걸 다 기다려? 그건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사용하진 않고요. 속도가 빠른 CPU 관리하기에는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줄임말로 볼까요? 네, DMA입니다. DMA에 의한 입출력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다이렉트 직접 메모리 액세스 접근한다. 그러니까 CPU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서 직접 전송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직접이라는 말을 보면은 바로 DMA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또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 CPU와 주변 장치,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MA는 직접 그리고 속도 차이 이 2가지를 보면은 어떻게 바로 찍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널에 의한 입출력 방식이 있는데요. 얘는 CPU 대신해서 입출력을 독립적으로 시행한 장치로 얘도 보다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채널에는 이제 2가지 또 방식이 있는데요. 물론 2가지 말고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 2가지만 나오니까요. 셀렉터인데 왜 셀렉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셀렉터는 어떻게 하냐? 네, 하나의 입출력 장치. 그러니까 얘는 1대1로 관리를 해준다는 거고요. 멀티플렉서, 멀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1대 다입니다. 이제 얘는 이제 한 번에 다수의 입출력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 필요 없이 그냥 1대1이다 셀렉터, 1대 다다 멀티플렉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얘가 인터럽트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지난 시간에 쌤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설명하려고. 인터럽트는 뭐냐면은 그냥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그러면 선생님이 쓱 보겠죠? 근데 봤는데 전화가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보고 받아야겠죠?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다가 요 칠판 앞에서 전화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 복도로 나가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겠죠? 그리고 전화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일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교실로 들어가서 아까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끊긴 데부터 다시 실행이 아니고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가서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온 요 과정을 인터럽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디 딴 데 나가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러 갑니다. 일을 다 처리했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와? 하던 대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을 진행한다. 요게 인터럽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인터럽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한 거예요. 인터럽트 막 1, 2, 3개가 3개가 동시에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뭐 쌤이 수업하고 있는데 폰에는 교양쌤 전화가 와. 그리고 두 번째로 밖에서 다른 선생님이 노크해서 나를 불러. 뭐 또 세 번째로는 갑자기 반애가 손들어서 나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 세 개 동시에 처리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인터럽트도 똑같이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순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하드웨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방식은 폴링 방식이라 하고요. 하드웨어는 데이지 체인 그리고 병렬 우선순위 이렇게 세 가지 우선순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자, 인터럽트 여러 사건 발생 시 우선순위 판별 방법에는 폴링,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요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만약에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그 전화를 다 받을 순 없죠. 만약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거를 검토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인터럽트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제어 방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방식에 대한 종류. 중앙 처리 장치, 채널, DMA, 인터럽트 이렇게 총 4가지 방식이 있고요. 자, DMA는 뭐냐면은 직접 속도 차이 하면 DMA고 채널은 속도 차이 이렇게 채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는 1대1이다. 1대1이다. 멀티는 1대 다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인터럽트는 우선순위 판별 방식의 폴링 데이지 체인 우선순위가 있고요. 요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인터럽트 마스크라고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퓨터에서 정보를 주고받고도 하잖아요. 다른 컴퓨터랑.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떻게 전송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통신 방식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화기가 있으면은 오로지 수화기 A랑 B가 있으면은 A에서 B로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교사 컴퓨터고요. B, C, D가 이제 학생들 컴퓨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이제 여기 각각에 대한 학생에게 정보를 전송하기만 하는 이런 방식이 단방향이다. 단방향, 한 방향, 한쪽 방향,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양쪽 방향으로 이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얘를 뭐라 하냐면은 반이중 통신 방식이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얘를 무전기라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무전기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스위치를 누르고 수화기 스위치 누르고 막 쌀라쌀라쌀라 얘기하고 스위치 떼면은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눌러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전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방향으로 전송은 가능한데 동시에는 안 된다가 반이중이고요. 이제 이게 다 해결됐어요. 동시에도 되고 양방향도 됩니다. 얘는 뭐라 하냐? 전이중 통신 방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3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러고 나서 통신 방식은 그랬고 이번 전송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어떻게 전송을 할까?
크게 네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렬 전송이고요. 직렬 나왔으면 뭐가 나올까요? 네, 병렬 전송입니다. 자, 직렬은 약간 일렬로 이어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얘는 하나의 회선,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1비트씩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11 전송할 거면은 1 쏘고 1 쏘고 0 쏘고 1 쏘는 겁니다. 그럼 받는 사람도 1비트씩 받겠죠. 근데 병렬은 어떻게 하냐면은 1011 전송할 거면은 요 4비트짜리에 몇 개? 4선으로 한 번에 연결을 이렇게 한 번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통신 회선으로 여러 비트를 한 번에 전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보내다 보면은 이제 문자와 문자 사이가 식별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스트로브라고 합니다. 얘도 별 달려있죠?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문자와 문자 사이를 식별하는 문자를 스트로브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한 번에 한 문자씩 보내는 거를 얘를 비동기 전송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리 정해진 만큼 전송하는 거를 동기 전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 전송은 조보식이라 하거나 스타트 스톱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별 달렸죠?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고요. 네, 전송 이번에는 속도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얘는 BPS입니다. 1초당 얼마나 전송이 되었냐 따지는 게 BPS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입니다. 보는 이제 1초당 얼마나 변환되었냐라고 하는 게 이 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컴퓨터의 통신, 전송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로써 모든 건 아니고 두 과목에 대한 이론 수업은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기전자공학이랑 프로그래밍 일반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다루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전기전자공학은 쌤이 봤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10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또 막 같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요거를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래밍 일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해봤으면은 내가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몇 번 기출만 풀어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기출 문제를 그냥 진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남은 시간 동안 화이팅 해봅시다.